안녕하세요. 황교안 세무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, 이제 뭐부터 준비를 하시고, 이제 뭘 좀 조심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부담하시는 세금의 종류는 일단 크게 네 가지입니다.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, 원천세, 그리고 기타 지방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금은 아닌데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이제 4대 보험료가 있죠. 먼저 부가가치세는 이제 매출에서 이제 매입 차감한 거에 10% 금액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는 이제 1년간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이제 매기는 세금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원천세는 이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직원이 납부하는 그 세금 있잖아요. 이제 그거를 이제 사장이 대신 납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.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원천세가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뭐 주민세, 뭐 요런 뭐 기타 지방세 같은 게 있어요. 뭐 등록면허세라든지 요런 게 있는데, 뭐 이런 지방세는 다 고지서로 날라오니까 잘 내기만 하면 되고,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은 세 개, 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, 원천세,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 후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, 일단 첫 번째 사업용 계좌 등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는 겁니다. 요 두 개 하려면은 이제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겠죠. 일단 그래서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화면을 좀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어요.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좀 확대를 해서 하나씩 보면은, 이게 어딨냐? 홈택스 가시면은 이제 증명 등록 신청, 그리고 사업용 공인법인 계좌 개설 조회, 그리고 사업용 공인법인 계좌 개설 해지 들어가시면은 요거 나와요. 자, 이거 뭐 등록하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. 네, 뭐 요렇게 해서 입력할 거 입력하고, 요 조회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은 여기 계좌 추가 버튼이 이제 활성화돼요. 요거 눌러가지고 요 은행이랑 계좌번호 요거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. 요거를 이제 사실 언제 등록해야 되냐면은 이제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이제 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, 그 대상자가 되면은 요거를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. 만약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의 이제 1% 정도가 가산세로 나오는데, 이거를 먼저 한다고 해가지고 뭐 페널티가 없어요. 여기 이제 빨간색 글씨로 나오는데, 뭐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해야 되고, 이제 미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, 세액 감면 배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그냥 먼저 그냥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뭐 먼저 한다고 뭐가 나쁜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사업자 등록 나오자마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등록하셔야지 나중에 까먹지 않고, 예, 뭐 가산세라든지 요런 페널티 받지 않으니까. 요게 나중에 가면은 무조건 까먹게 돼 있어요. 이게 지금 생각날 때 안 하면 무조건 까먹게 돼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하시면 바로 하시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, 이것도 홈택스에서 가면 하실 수 있어요. 요 메뉴 보시면은 계산서 영수증 카드 가서 신용카드 매입,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가시면은 하실 수 있고요. 이거 뭐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이거 뭐야, 카드사 선택하고 카드 등록번호 입력하면 끝납니다. 뭐 휴대전화번호 입력하시고요. 요거를 왜 하냐면은, 요거를 안 하면은 뭐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일일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별로 받아야 돼요. 근데 요거를 이제 등록을 해 두시면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그 내역도 가기 때문에 이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. 근데 이제 뭐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. 뭐 카드사에서 만든 상품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, 내가 사업을 위해서 쓰는 개인용 신용카드 있죠? 그냥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거. 그게 다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가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죠. 하나일 필요도 없고, 그리고 뭐 사업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뭐 사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. 같이 사용하는 거라도.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카드가 있으면은 일단 다 등록을 해 두세요.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뭐 언제 뭐 사업용으로 쓸지 모르는 거죠. 하다못해 뭐 카드 뭐 두고 와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로 뭐 물품 같은 거 구입해도 뭐 사업용으로 쓰는 거니까, 일단 개인 가지고 있는 카드는 다 등록을 해 두시는 게 편합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는
증빙 없는 거래를 하는 게 과연 이득인가? 처음에 이제 업장 차리다 보면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. 계산서 없이 거래하자. 내가 부가세나 뭐 얼마 좀 빼줄 테니까 그냥 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자. 요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. 그러면은 그게 과연 나한테 이득일지 손해일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. 근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무증빙 거래는 나한테는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 이유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게요. 일단 1억 비용 처리 못하죠. 그러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이제 제일 많이 해당되는 구간이 이제 16.5%에서 26.4% 구간인데 근데 그거만큼만 이제 비용 처리 못한다고 해도 1,650만 원에서 2,640만 원 일단 요거 손에 먹고 들어갑니다. 그리고 1억 원만큼 소득 늘어나니까 보험료 늘어나죠.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보통 10% 잡고 치면 보통 20% 잡고 치면은 2천만 원 들어가고요. 그럼 요것만 합쳐도 얼마입니까? 뭐 한 3,600에서 5천 정도 손해 발생하죠. 그러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뭐냐? 없습니다. 뭐 부가세 1,000만 원 덜 줬으니까 뭐 부가세만큼 이득 본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1,000만 원은 이건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에요.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1,000만 원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잖아요.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요 1,000만 원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,000만 원 줄어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한테 가는 돈이 아니라 나한테 결국에 다시 돌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부가세 덜 준 거는 이건 이득이 아니에요. 이거는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요만큼의 손해가 3,600에서 5천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. 일단 요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이제 계산서를 앞으로 잘 받으시겠죠. 자,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직원들 월급 신고하기 귀찮은데요. 하면서 이제 신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. 1억 원의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다 하면은 위에서 봤던 그 비용 처리 못하는 것만큼 이렇게 종합소득세, 국민연금 손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용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라고 이제 한 명당 고용 인원 증가 한 명당 850만 원에서 1,450만 원 이제 세액공제 시켜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신고를 안 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럼 이제 직원 인건비 신고하면 이제 나한테 나가는 건 뭐냐? 추가로 더 나가는 건 뭐냐? 뭐 4대 보험료 정도겠죠. 요거 뭐 한 1,000만 원 정도 1년에. 요거 아까워서 4대 보험료 요거 1,000만 원 아까워서 손해 보는 게 너무 많다 이겁니다. 종합소득세도 이제 많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보험료 더 나는 것도 손해를 보게 되고 세액공제 못 받는 것까지 합치면은 뭐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뭐 손해가 날 수 있다. 물론 이제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손해도 점점 더 커지겠죠. 자, 그리고 세금 신고도 이제 내가 꼭 해야 되냐? 나는 이제 처음 사업자 등록하면은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. 세금 신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. 하다못해 마이너스가 나도 세금을 신고해야 돼요. 왜냐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냥 그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2월을 시켜줘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1,000만 원 마이너스가 났다. 근데 내년에 1,000만 원 소득이 났다.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사실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. 신고를 제대로 했으면. 왜냐? 마이너스 1,000만 원 신고가 들어갔으니까. 10년 동안 공제를 해주니까. 근데 내가 마이너스 났다고 지금 당장 뭐 이거 하기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세금 낼 거 없으니까 안 할래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굉장히 또 손해가 되는 거죠. 근데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한다. 그럼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. 이제 무신고 가산세 기본 22%. 이거 지방세 포함한 금액이요. 22% 붙고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거 세금 낼 때까지 연에 11%씩 붙습니다. 그러면은 뭐 한 2, 3년만 안 내도 33% 되는 거죠. 무신고 가산세 22% 합치면 얼마입니까? 55% 가산세만 55% 내는 거예요. 그럼 1,000만 원 낼 거 1,550만 원 내게 되는 거죠. 이게 조금만 쌓이면은 이제 뭐 본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빨리빨리 신고하시고 제때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제 매출액만큼 소득이 잡힐 수도 있는데 요게 장부도 작성 안 하고 소득세도 신고 안 하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매출액 추정해 가지고 고지서를 날려요. 그리고 뭐 이제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요런 증빙이 있으면은 다행인데 뭐 없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매출만큼
소득이 잡혀 가지고 뭐 세금이 나오게 되니까 뭐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겠죠. 그럼 요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제 장부를 잘 작성을 해 가지고 '나의 소득이 이만큼이다.'라는 걸 항상 인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증거를 들이밀어야죠. '내 소득은 그만큼이 아니다. 비용이 이만큼 나왔고 이만큼이 나의 소득이다.'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게 장부를 잘 미리 작성을 해 놓고 세금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세금 신고 잘 안 하면은 이제 세무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매출액만큼 소득 잡아서 직접 고지서 날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제 뭐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겠죠. 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. 자, 이제 그럼 마무리를 좀 해 볼게요. 오늘 좀 너무 얘기가 두서없이 흘러왔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하면 제일 먼저 사업용 계좌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바로바로 등록하자. 그리고 두 번째 증빙 잘 받고 인건비 신고 잘 하자.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뭐다? 세금 신고 잘 하자. 세금 신고 잘하는 거. 신고할 소득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. 자,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.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